21세기의 밥상은 풍요롭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만 가도 다양한 음식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죠. 한 끼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옛사람들. 참 부럽다 하겠지만 우리들은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많이 좀 불안해하는 편이죠. 항상 의심이 가고요. 이제는 굶을까 불안해하는 대신 과연 안전할까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밥상의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밥, 그러니까 행복한 밥상 아닐까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식품 안전 뉴스들 때문에 가족의 밥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식사를 축제이며 예술로 생각하는 미식가의 나라 프랑스. 음식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프랑스 가티네 지방. 조용한 농가로 인근 도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모이는 이들은 아마프 운동의 회원들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농부와의 직거래로 농가를 돕고 안전한 식재재를 공급받는 대안적 소비. 아마프는 요즘 프랑스 전 도시에서 유행이라는데요. Et donc c'est vraiment un travail de partenariat avec eux et je dirais que c'est vrai que la qualité, la provenance, la proximité de la provenance est importante pour les consommateurs, c'est sûr. 아마프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농부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한다는 것인데요. 회원이 되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자신들이 소비할 채소와 과일값을 미리 농가에 지불합니다. 그러면 농가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제철 상품을 아마프 운동 현장으로 가져가죠. 5년 전부터 아마프 운동에 참여한 농부 로랑스 씨는 선지급 시스템 덕분에 재정적인 안정도 얻었고 농작물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농산물이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더군요. Donc je produis des légumes biologiques et je suis certifiée AB avec le logo agriculture biologique. Donc pour être certifié en agriculture biologique, il faut suivre un cahier des charges et nous sommes contrôlés tous les ans par un organisme certificateur indépendant. 프랑스에서 유기농 식자재임을 알려주는 AB 인증 마크는 엄격한 심사 기준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주 신뢰가 높습니다. 아마프에서 취급되는 제품들은 모두 이 AB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 외에도 아마프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회원들의 심사도 직접 받아야 하죠. 이처럼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자재를 살 수 있는 아마프. 회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되고 싶은 이들이 많아 대기자 명단까지 있을 정도죠. Comme ça, j'ai l'assurance que ce que j'offre à ma famille, à mes enfants, j'ai l'assurance que c'est vraiment de bonne qualité, plein de vitamines et surtout sans résidus de pesticides et sans polluants, sans aucune pollution. Jean-Luc. 5년째 아마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루이 길렌 부부. Merci. 이날 아마프에서 가지고 온 신선한 재료들로 저녁상을 준비하는데요. 아마프 회원이 된 후 이들의 식단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육식 위주에서 채식과 육식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Oui, je veux m'alimenter sans m'inquiéter, avoir le plus possible de garantie auprès de nos producteurs. On sait comment ils travaillent, on sait qu'ils sont affiliés à des organismes certificateurs. 한국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덕분에 마크로비오틱이란 요리법이 인기랍니다.
다른 요리 강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세히 보니 말을 태워 껍질 그대로 갈고 간판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파뿌리도 썰어서 요리에 이용하네요. 마크로비오티크에서는 이르무르 전체라는 원칙이 있어서 뿌리, 껍질, 잎 전체 하나로서 하나, 그 세면체라고 보거든요. 전체를 먹는 것이 가장 완벽한 상태로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요. 위대한 생명이란 뜻의 마크로비오틱은 모든 식재료를 뿌리까지 통째로 사용하는데요. 이른바 건강한 자연을 통째로 먹는다는 철학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기른 식재료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안전하게 먹고 좀 더 건강하게 먹는다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먹게 된다는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카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마크로비오틱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주부들이 그녀가 알려주는 요리법뿐만 아니라 안전을 강조한 조리법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기산이 일반 야채들은 식소를 쓰거나 소금으로 깨끗하게 씻어낸 식재료들은 조리할 때도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조리 기구들은 대부분 나무나 쇠 유리로 된 것만 사용하고 볶음 요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코팅되어 있는 프라이팬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재료 선별부터 요리 완성까지 안전을 강조하는 마크로비오틱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계속 그거는 왜 쌓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서 금방 증상 안 나타나도 나중에 그 증상은 컷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토피였고 팔에 남아있는 이 상처들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알았던 아토피의 흔적인데요. 천식과 아토피를 마크로비오틱으로 치료한 그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의 깨달음을 담은 책은 주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카 씨는 아이들을 위한 또 한 권의 책을 준비 중인데요. 안전한 음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하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안전한 음식, 먹거리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바람은 특히 학교 급식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식품 선택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학교 급식이라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교 급식에 있어 고도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일본. 군마현에 위치한 이 학교에는 인근 세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공동 조리실이 있습니다. 식재료가 도착하면 바로 상자에서 꺼내 바구니에 담는데요. 상자에 묻어 있을지도 모를 세균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今やってるのは変色っていうんです。変色とか保存食っていう言い方もするんですけど、こうやって必ず 50g 以上全部取っておいて、決められた時間冷凍庫で保存しておくんですね。 식재료의 검사와 샘플 채취는 모두 조리실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안전을 위해서죠. お用意先はきちんと検査をした方でないと入れないんですね。私も来ない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ね。やっぱりきちんときれいにしないと。 학교 조리실의 까다로운 출입 절차. 이곳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健康状態点検表といって本人が例えばお腹を下していないかとか風邪をひいてないかとか、あと
家族に関しても家族が利用していないかとかそういうこともちゃんと点検をしていきます。これを毎朝全員がやります。 가족에게 이상이 있어도 조리실 출입이 불가능한 위생관리 매뉴얼은 1996년 소위 0157 사건으로 불리우던 학교 급식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서 중시하게 되면서 조리사들의 작은 동작까지도 모두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를 덕분에 요리를 받을 때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웹을 꼭 씌우고 조리실 쪽에 창문이 닫힌 걸 확인한 후 꺼내야 하죠. 다른 두 학교의 급식이 배달될 준비가 끝나면 또 하나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따로 준비된 식판. 급식이 시작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식판이 도착한 곳은 교장 선생님 방. 음식의 냄새부터 맡는 선생님의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ですね、これは調理場で調理したものが子供たちの口に入る前にまずこの中の、食材等でこう調理した後変わった、本来の香りとは違うそういう香りが匂いがしないかとか中に異物がこう混入してたりしないか、そういうのをチェックしてから、子供たちに、給食を出すと。 농담처럼 매일 목숨을 걸고 검식을 하신다는 교장 선생님. 하지만 방학이 되면 또 이 급식이 그리워지신다고 하는데요. 모든 음식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 도장이 찍히고 나면 아이들의 즐거운 식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안전과 맛, 영양까지 모두 강조하는 일본의 학교 급식. 특히 안전을 위해 여러 단계의 철저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급식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학부모들에겐 신뢰를 얻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중시하는 사회, 교육적 분위기에 성수까지 가져왔죠. 衛生管理に関してはですね、平成8年に O157 による食中毒が起きまして、O157 食中毒含めて18件の食中毒が起きたんです。でその中で5名の子どもの命が失われたということで、これは健康教育の一環として行われている、学校給食にとって非常に大きな、ショッキングな出来事だったんです。でそこで学校給食による食中毒をなくそうということで、学校給食衛生管理の基準というのを作って、全国の、施設で守っていただいて、でそのおかげで、かなり食中毒は減ったんです。 급식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제주도. 제주도는 전 학교가 100%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30개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이곳은 친환경 농산물이어도 급식에 쓰일 것은 또 한 번 선별을 합니다. 일반 농산물은 일체 취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가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이 나왔을 때는 1억 원 이상 피해 보상까지 보험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다 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그다음 친환경 생산 농가하고 그다음 친환경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인가받은 업체에서만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납품업체 자격 기준을 제한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친환경요. 원산지 어디? 네, 원산지 제주입니다.
제주도의 급식이 모범 사례가 되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전 8시 30분이면 영양사, 학부모, 교사가 모두 모여 검사를 하죠. 몇 하나하나씩 한번 상태한 벌레 같은 거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식품 학교급식 위생관리팀이 구성이 돼 있어요. 학부모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직원, 그 다음에 또 저희 급식 조리팀에서 복수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꼴로는 매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하시기에 교육을 따로 받으시나요? 이게 저희가 뭐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런 마크 확인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위생 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조금씩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를 매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학부모들. 그래서 제주도의 학부모들은 식재료의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약 37개 학교가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식자재로 이용하는데요. 이 학교의 경우 1000제곱미터의 밭에서 수확하는 채소는 15종류. 다양한 채소들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직접 키운 채소만큼 맛있게 먹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4학년 때 봄에 모종 심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자란 것 같아요. 자란 거 보니까 어때요? 너무 흐뭇해요. 뜯어가지고 급식실에 가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이 외에도 제주도는 모든 학교가 김치를 직접 담급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안전사고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죠. 진짜 많이 안심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한 음식이 애들 입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학부모들을 더욱 안심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조리 과정에 있습니다. 완성된 요리가 급식으로 제공되기 전까지 매번 온도를 체크하고 일지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는 세균이 번식할 수 없는 기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라네요. 햇섭 일지라고 해가지고요. 식품 위해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도 설정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 대단하죠. 그럼 이제 급식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급식 안전을 위해 또 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매일 급식 샘플을 보관해 두는데요. 이 음식들은 144일 동안 냉동고에 보관되면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 원인을 밝히는 데 이용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철저히 만들어진 급식을 교실이 아닌 깨끗이 소독된 급식실에서 먹습니다. 급식이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했고 알고 있기에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밑에빨리도 만들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알로만 친환경, 뭐가 친환경인가 궁금해하다가 제가 직접 와서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되죠. 솔직히 집에서도 저희 애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못 해주거든요.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발생했었던 식품 사고를 보면요. 대부분이 다 소비자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상호 이해하는 차원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의외로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뭘 믿고 먹지? 햇섭을 모르시는구만. 햇섭? 식품 안전을 위해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안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많은 주부들이 알고 있고 또 신뢰하고 있죠. 그렇다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햇섭 제도는 무엇일까요? 햇섭이란 우주인 무균식품을 만들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햇섭 적용 분야는 축산물, 수산물, 일반식품, 모든 식품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축산물의 경우에는 가축 사육 단계와 그다음에 도축업, 가공업, 유통업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요. 수산물과 일반식품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분야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인데요. 해썹 인증을 받은 이 양계장은 출하할 계란의 안전성을 매일 체크합니다. 자, 이거 오늘 나온 계란인데요. 검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항생제나 기타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검사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썹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육장의 철저한 소독과 관리, 계란의 검사를 모두 거쳐야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죠. 장 전체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닭 병아리 들어와서부터 계란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거를 해썹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농장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출입을 막고 사람으로 인해 닭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또한 각 과정에는 전담팀이 있어 위해 요소를 철저하게 관리하죠. 이렇게 생산된 10만 개의 알들은 선별된 후 해썹 기준에 따라 소독과 살균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출하됩니다. 해썹 인증을 받은 달걀이 간 곳은 삶은 계란과 계란 후라이 등 계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이곳에서 또 한 번의 해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껍질에 묻어있을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을 합니다. 물론 이 소독물의 상태 또한 매번 검사를 해야 하죠. 각 과정에는 전담팀이 있어 다른 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동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생산 3시간 하고 1시간 반 정도를 약 한 50%를 청소하는 시간, 세척하고 소독하고 그다음에 살균기 세척하는 이런 부분들에게 시간을 두고 작업시간 8시간 중에 한 3시간 정도를 청소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받은 4가지 제품의 해썹 인증은 소비자의 신뢰와 믿음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학교와 연계한 연구에서 해썹 적용한 전후 비교를 하였을 때 일반 세균이 확연히 줄어든 결과를 보았고요. 사육 단계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어 사육 비용이 감소하였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이물이 감소하여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음식 대국 프랑스에서는 식품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파리의 한 레스토랑. 스테이크로 유명한 이곳은 수입산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님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주문을 합니다. En fait, on a confiance dans le fait que il y a certains protocoles de qualité qui sont mis en place au niveau des frontières et que la viande est contrôlée avant d'être importée en France. 프랑스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국내산, 수입산 모두 안심하고 먹는다는 프랑스인들. 과연 프랑스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낸 것일까요? Le tout est d'avoir une organisation qui permette une détection précoce et une réaction rapide. Et donc c'est le cas avec le système, le dispositif sanitaire français, qui permet dès qu'il y a un problème de l'identifier rapidement et de mettre en place les procédures pour maîtriser la situation et faire en sorte que ça se reproduise pas. Et on fait la même chose également sur les produits qui sont apportés avec des contrôles systématiques.
지난 10년간 식품 안전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프랑스는 조기 발견과 빠른 대응을 위해 각 농장마다 전담 수의사를 두고 있는데요. 빈열 박사는 오늘 개인 수의사가 아닌 국가 소속의 위생 수의사로 위생 검진을 나왔습니다. 빈열 박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농장의 모든 소들의 건강 상태를 꿰뚫고 있는데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소가 죽을 때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La proximité d'abord, l'intérêt c'est de connaître les exploitations, de connaître notre secteur, de pouvoir intervenir rapidement. Alors que nous on a l'habitude de venir ici, donc on connaît les exploitants, on connaît leur mode de fonctionnement. Donc ça permet d'être plus efficace. Ensuite, bon, c'est vrai que 국가 소속의 위생 수의사가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빠른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라면 예방적 차원의 시스템은 사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료마다 적혀있는 번호는 사료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누가 배송했는지까지 알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사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빨리 수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외에도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생 감찰 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식품위생안전청은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시를 위해 독립된 기관에서 출발했습니다. Alors, l'AFSA est une agence d'expertise scientifique indépendante qui travaille sur la sécurité sanitaire des aliments, la qualité nutritionnelle des aliments et aussi les questions de santé animale et de bien-être animal. Cette agence a 3 grandes missions. Une mission d'évaluation des risques, une mission de participation au dispositif de surveillance et une mission de recherche. 식품위생안전청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의사, 의사, 기술자, 약사 등 약 1,200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10분 발휘해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실험실을 운영함으로써 위생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죠. Ainsi, pour l'Office international des épices aussi, il nous est demandé de rédiger ce qu'on appelle des standards. Donc nous avons les mêmes analyses minimales qui sont identifiées par l'organisme international qui définit ces standards.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이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공식 인증받은 표준 실험실은 모두 16개. 이는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축산식품 안전에도 프랑스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인증하는 표준 실험실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작년 5월 브루셀라병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OI 표준 실험실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그 동물 질병이나 또는 동물 유래의 병원체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술은 그 세계적으로 근인을 인정받은 것이고 또 신뢰성을 확보를 받은 것입니다.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축산식품의 안전에 대한 대책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동물 질병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할을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 실험실이 담당해주고 있죠.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
이곳에는 전 세계 26개국의 다양한 국적을 지닌 75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한국인인 김용주 박사도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식품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먹거리의 출발점이 되는 그 주변국이라든지 우리 교육 상대국의 그 건강한 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국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르나르 발레 총장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Les normes de l'OIE, elles donnent aux pays des indications sur les meilleures méthodes pour combattre les maladies, pour surveiller leur territoire. Donc il y a des normes pour la surveillance, pour être sûr qu'une maladie n'existe pas. Il y a aussi des normes sur les méthodes à utiliser pour diagnostiquer les maladies dans les laboratoires. Il y a beaucoup de normes pour les laboratoires. Donc tout ça fait des milliers de normes utilisées par les pays membres et par leurs services vétérinaires. 축산식품 교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준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L'OIE est l'unique organisation intergouvernementale qui est entièrement dédiée à la santé des animaux. S'il n'y avait pas l'OIE, les pays ne connaîtraient pas bien la situation des autres pays, ne pourraient pas bien se protéger. Et donc, s'il n'y a pas une organisation qui aide les gens à se concerter ensemble, c'est les microbes, c'est les maladies qui vont gagner sur les hommes, alors que l'OIE aide les hommes à gagner sur les maladies. 이제 식품 안전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식품 첨가물의 사용 대상, 식품 표시 등 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작업을 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식물과 씨앗에 의한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식물보호협약기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에서도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위기를 겪는 식품 기업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노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마트. 이곳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미트볼 제품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제품들은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년간 쌓아온 식품 안전에 대한 노력 덕분인데요. (1945년) 창립된 이 회사는 10년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밝히는 트레서빌러티 시스템, 즉 이력 추적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원재료가 들어올 때 붙어있는 2차원 바코드에는 산지 정보와 유통 정보, 가공 정보, 검사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이를 하나씩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들 재료가 섞이는 통에 따라 다시 한번 정보를 정리하죠. 3個号で1ロットになってるんで、これ3個読んだからもうこれで1ロット分終わりってことで、71ロットは終わり。 이제 나오는 미트볼들은 방금 전 정보를 입력했던 고기와 야채 양념들이 섞인 통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이 포장되면서 모든 정보들은 번호로 찍히게 되죠. この71がロット番号になりまして、その次の1番は機械番号になります。どの機械でこの袋に詰めたのか、
何番から何番まで詰めたのか、この番号の中に入っていれば、どのお肉が使ったのか、どの玉ねぎを使ったのかということが計測することができます。 미트볼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재료들은 모두 25가지. 이 25가지 재료들의 정보는 프린트되어 제품들과 함께 마트에 진열됩니다.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포장에 찍혀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今回は6番号を打ってみましょう。623-00773です。ここまで入力ができたら検索を押します。そうするとこのミートボールに使われた原材料がすべてこの 가공일자, 항생제, 중금속 검사 결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자세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でその人たちからすればちょっとしたこと、例えば前に何かの形で本当に微量なものが入ってたとしても重篤な病気を起こすわけですね。そうしますとですね、多少その情報が曖昧な形で出した場合にそれを間違って飲まれてしまう可能性もすごくあるわけです。情報を全部出していったっていうことが非常にいろんな意味でプラスになるんです。で今そういうことで法律も含めて非常に厳しくなってきた。厳しくなればなるほど全部私たちが分かってる情報を出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前進する上でもですねものすごくプラスになるんですね。 스스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체 인증 시스템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와 소통해온 이곳은 안전에 민감한 주부들이 주로 애용하고 있는데요. 신선도도 높고 보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믿을 수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일반 식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오히려 그 안전성을 검증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축산식품은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기업이 원하는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받기 위해 직접 계약한 이 농가는 유기한우를 사육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유기한우가 뭔가요?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시피 소도 우리 유기 전용 필지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좋은 사료에 쾌적하고 충분한 공간 그리고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먹이지 않고 있답니다. 이러한 사육 방식은 기업의 또 다른 관리하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료에서 이제 항생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희가 수거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 기업들은 자체 실험실을 통해 자발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유통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부적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거전 사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잔류농약을 먼저 200여 가지 항목 이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란의 경우에는 잔류 항생제를 보고 있습니다. 사전 검사는 판매하는 제품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장의 흙과 축산물들의 사료도 검사 대상이죠. 그리고 국내 및 외국 식품안전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하며 새로운 위해 요소들을 찾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것이 더욱 그 식품안전사고의 발생보다는 예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우리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식품 안전 문제에서 많이 이런 사회적으로 불안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조금만 공부를 하고 조금만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
괜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교육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부하고 생각하는 소비자로 좀 바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사실 때도 이것이 과연 친환경인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채소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데요. 않지만 화학 비료는 사용을 같이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화학 비료. 그런데 도대체 채소 소믈리에가 무엇이길래 인증 마크를 이리도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요? 농토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 채소와 과일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장점을 배워가고 또 그것이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또 어떠한 변화를 주고 그리고 자연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배워가면서 그 다음에도 또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채소 소믈리에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채소 소믈리에. 그러나 일본에서는 채소 소믈리에를 간판에 내걸 만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채소 가게를 운영해온 유미코 씨는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자격증을 땄다고 하는데요. 채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한 그녀지만 공부를 멈추지 않고 최고 과정까지 이수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농가로 직접 찾아갑니다. 가서 흙과 채소의 상태, 품종과 재배 방식까지 모두 확인하는데요. 그래야 손님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가져온 채소들은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신메뉴로 개발해 손님들에게 선을 보이죠. 그러면 주부들이 생각했던 그날의 저녁 메뉴는 바뀌기 일쑤입니다. ちょっとハンバーグのね付け合わせにしよう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とても今食べたのが美味しかったので。本当はね、その水菜とか野菜は買うつもりではなかったんですか？はい。でもやっぱここでね今試食したら美味しいので、これにしようかなと思って。これで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常に新鮮なものとそれから情報がたくさんあって楽しみに来るんですね。もう時期のもののね新しいものとかの情報がたくさん石山さんからいただけるのでテレビより早い時もあるんですよ紹介がね。自分が食べて安心なもの、安全なもの、自分が安全じゃないものを、お客様に勧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やはり農薬のことですとか栽培方法です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は自分の目で確認ができるところはもう自分で確認しますし、あとは市場のものでもその担当の、売り子さんにいろいろ聞いたりとかして、自分でまず安全というか安心できるようなものを、心がけて。 그래서 멀리서 오는 단골들도 무척 많다네요. 目の前にあるものだけでは安全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分からないです。基本的にはね分からないので、分かりにくいです。でも例えば作った人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ふうに作ってるの、運んだ人はどう運んでるの、お店ではどんなふうにね管理されてるのということを知れば知るほど、だんだん自分で安全なものを選ぶ目が養われてくるので、そこが一番大事だなと。 올라오세요. 한국의 채소 소믈리에 1기 졸업생 김숙희 주부. 알아맞혀보세요. 그녀는 오늘도 색다른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토마토 된장찌개인데요. 저희 채소 소믈리에 공부하면서 달라진 게요. 어떤 과일은 꼭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토마토 중에서도 다 똑같이 완숙된 토마토가 없잖아요. 어떤 거는 약간 좀 덜 익은 토마토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달라진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식품에 대한 영양과 과학적인 정보들을 틈틈이 공부하게 되었다는데요. 특히 가족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외국의 인증 마크까지 찾아보고 있답니다. 집에서 자주 해먹는 샐러드 같은 거 있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요거트 드레싱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증 마크가 이 마크가 있어요. 이거는 독일 유기농 인증 마크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돼 있는 것들은 수입산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해서 안전하게 먹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이던 그녀가 채소 소믈리에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폐암에 걸리신 어머니를 위해 안전하고 좋은 음식을 찾던 그녀는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죠. 잘못된 정보들이 아닌 전문가한테 직접 정말 올바른 정보를 서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수강을 하게 되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작된 공부는 이제 아이와 남편을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감도 생겼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김치만두 파동이다. 뭐다 유기농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똑같이 안 먹어. 불매운동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는 제 스스로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그거를 먹을 거죠. 확실하지 않은 정보 속에서 불안해하기만 했던 김숙희 씨. 이제는 자신 있게 가족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안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100% 모든 시대에 안전한 밥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생산자든 유통업자든 또는 가공업자든 또는 국가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 안전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불신과 불안에 떨기만 할 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안심하며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밥상. 그 밥상은 모두가 함께 알아가고 소통할 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테죠. We think that's got 2 yolks. Bis so ein Sprudel entsteht,